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로 선임을 받아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요양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산재 환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순간에 해당하는 요양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이 진행되는 것의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법상 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치료행위는 언제까지 진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요양이 언제 종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치료행위는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 치료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할수록 호전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고, 치료를 해도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치료를 그만둬야 하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요양 종결 시점을 찾아보면 치료를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 행위의 최종 시점 중 가장 최선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이 완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요양 종결의 그 유형은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 담당자와 산재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 근로자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유형의 요양 종결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되고 정상이 호전되고 있는 그 과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간을 관리하는 그 방법은 산재 환자가 주치의사 소견을 통해서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통해서 계속 요양 여부를 진료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진료기록지를 통해서 공단 자문의사와 담당자와의 그 검토를 통해서 요양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시다시피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요양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원무과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요양을 종결할 것인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재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그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된 진료계획서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현재와 같은 치료 행위를 통해서 산재 환자의 상병 상태가 조금 더 호전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를 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이 안 된다는 상태를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 치료 행위가 필요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완치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치료에 실익이 없는 상태라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재 근로자는 이러한 공단 입장에 대하여 상당히 억울한 입장을 호소합니다. 나는 아직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통증이 남아있는데 왜 치료를 중단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의 불편한 상태를 공단은 왜 몰라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공단의 치료 종결 상황과 충돌하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시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고 정상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종결하고, 그리고 종결된 그 내용에 따라서 휴업급여도 중단하게 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치료 종결 상황이다, 요양이 종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산재 환자의 불안전한 신체 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한다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불안전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종결한다면 산재 환자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상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립적 의견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종결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산재 환자분들에게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단은 이러한 산재 환자의 신체적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 노동력이 일부 불완전하게 상실된 그 상태로 요양이 종결된 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불완전한 정도를 바탕으로 산재보험법상 별도의 보상 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 등급 판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그 상태가 심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본다면 노동력의 상실 정도가 큰 상태로 판단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8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나머지 그 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장애 일시금으로 산재 보상을 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재 환자분들이 가끔은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산재 장애 등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물어보시는 경우 장애 등급은 반드시 치료를 최종적으로 마친 그 종결된 상황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 등급은 정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 어떤 경우에 요양이 종결되는지 그 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